서로 다른 균주의 유산균을 갖다 두 개를 동시에 복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효과가 더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질병들은요, 소화불량, 그리고 소화기 암의 내시경 치료, 염증성 장질환 등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소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다른 장기에서는 균이 존재하면 안 되지만 대장에서만큼은 정말 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수백 종류의 균들이 약 100조 개 이상이나 되는 많은 수의 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이 있을 수 있고,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은 중간균이 있고, 우리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유해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특히 항생제를 복용한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익균과 중간균의 불균형을 유발함으로써 그때 우리 몸속에 있던 유해균들이 갑자기 창궐하고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예를 드린 건데요. 이처럼 우리 몸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균들이 있는데,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유익균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산균,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도 있고, 그 외 다른 균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유익균들을 유산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통칭해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유산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소화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영양분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설사나 변비에도 많이 드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이 우리 몸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과학적 근거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여러 연구 결과들이 모두 하나로서 결과가 일치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의 진료 지침에 따르면 아직까지 과민성 장증후군, 변비, 설사 등에서 유산균을 사용할 만한 그런 과학적 근거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항생제 때문에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고 이로 인해서 설사나 장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와 연관된 설사 예방 차원에서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강함보다는 어느 정도 권고될 수 있다 정도의 약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울증이라든가 비만의 개선, 당뇨의 개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질내 감염의 개선, 이런 면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함으로써 실제 변비나 또는 설사가 개선되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까지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중단하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효모빵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또는 효모로 만든 맥주, 이러한 것들에도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한번 재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것들에는 유산균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인 김치나 된장에는 많은 유산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즈나 같은 이런 낙농 제품, 유제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유산균을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유산균은 위산하고 담즙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내려가는 중에 상당수의 유산균은 이미 사별돼서 장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까지 내려간 균들조차도 대장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또한 대부분의 균들은 그대로 배설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유산균이 몸에서 들어가서 금방 배설되지만 매일 그런 유산균을 갖다가 만약에 보충해 준다면 배설되는 만큼 새로운 유산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비슷한 정도의 유익균들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약 한 달 정도 복용을 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유익균에 의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보통 이렇게 연구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 내가 한 달 정도 유산균을 복용을 했는데도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본인이 이 약에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양이 많은 균주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또는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냉장고에 보관한 유산균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각 균주의 특성에 따라서 제조회사가 제시한 보관 방법을 따르면 될 것이고 그 균주의 숫자도 물론 통상적으로는 많은 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 제품을 만들 때는 제조회사가 여러 실험을 거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제조 용량 정도로만 권고사항되는 용량 정도로만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복용했을 때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를 복용했을 때 우리 몸의 유익균의 변화가 대변 검사를 했을 때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균이 만났을 때 꼭 반드시 서로가 도와가면서 상승작용을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어떠한 균주는 다른 균주를 만났을 때 서로 작용이 상쇄되어 가지고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균주의 유산균을 갖다 두 개를 동시에 복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효과가 더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균을 한꺼번에 섞은, 심지어 8가지 균을 한꺼번에 섞은 유산균도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섞은 것들이 단 하나의 균주만을 만든 유산균과 비교했을 때 더 월등히 좋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유산균은 대부분 유익균이기 때문에 복용을 하셔도 살아있는 균을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균주에서는 해롭다는 것이 보고가 된 적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 또는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 또는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대장암이 있는 사람,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사람 이러한 분들에서는 대장의 장벽이 느슨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느슨해져 있는 그 공간으로 이 유산균이 피를 통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를 통해 들어간다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균열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균열증이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죠. 특히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를 위해서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유산균을 복용함으로써 균열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또 고민하실 또 산모라든가 또는 영유아 그리고 고령에서 과연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서는 크게 복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